과거에 지금 정도 되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트코인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들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또 일요일입니다. 우리 멤버님들과 늘 일요일마다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메이저 알트코인과 더불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알트코인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과거와 다른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알트코인이 과거 대비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과거에 지금 정도 되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트코인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들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가져가는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비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는가, 알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도미넌스 지표는 64% 이상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또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도미넌스가 그래도 60은 하회를 해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주 보여드리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시즌 인덱스 지수는 기본적으로 25를 기준으로 해서 25보다 낮을 때는 비트코인 시즌, 75보다 높을 때를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보는데, 대략적으로 알트코인의 힘이 좀 더 실리고 있다, 요 시그널은 40 정도는 넘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잘 나가야지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지표 한번 보시면은 상승의 추세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지금 중요한 22평선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촬영 시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52평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크게 반등할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 말씀드렸으니까 결국 지금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가장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이죠. 그럼 이더리움은 현재 변화의 국면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 펀더멘털 지표상으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이더리움의 이 대형 고래들과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이더리움이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지만 큰 주체들은 열심히 이더리움을 주워 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은 안 오르느냐? 오르는 만큼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를 치면서 또 상승을 저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은 매수세가 더 우위에 서게 될 것이고 이더리움 가격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에서도 이더리움은 다른 체인 대비로 월등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거나 중요한 안건들이 통과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알트코인으로서는 여전히 이더리움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결국은 이더리움이 크게 움직여줘야지 알트코인 전체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라나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솔라나의 현물 ETF가 승인된 부분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의 스테이킹 ETF였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솔라나 ETF와 그리고 추가적인 스테이킹 ETF가 8월 8일 전까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순유입 흐름들, ETF 순유입 흐름을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솔라나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솔라나가 민코인의 인기가 시들시들하면서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좀 떨어지는 국면들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한번 보시면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다음으로 솔라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죠. 팬케이크 스왑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최근에 인피니티 업그레이드가 잘 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흐름들은 엎치락뒤치락 하게 됩니다. 지금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또 물량들이 몰리고 있지만 향후에는 또 새로운 흐름들을 솔라나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과 내러티브 그리고 자본의 유입 측면에서 솔라나는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솔라나 현물 ETF는 계속해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9개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솔라나와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다른 코인들을 좀 집중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리플을 설명드리고 이외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리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 크게 상승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뜨려고 하면 팔아버리고 조금만 뜨려고 하면 팔아버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사업적인 구도에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일까요? 자, 첫 번째, 우선 소송 마무리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소송이 마무리됐다, 마무리 안 됐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교태 항소를 그냥 포기를 하고 소송을 벌금을 낼 거 내고 그냥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리플과 SEC 사이에 합의를 갖다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해서 계속해서 기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들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언제 소송이 마무리될지가 굉장히 요원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본인들의 손으로 끝내고 나서 조금 더 출혈이 있더라도 사업적인 부분들을 더 열정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리플이 은행 설립 허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까지는 이 리플은 기술 기업이죠.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적인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였다면은 이제는 본인들이 은행의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기술 기업에서 금융권으로 완전히 진입하는, 즉 기술과 금융을 완벽하게 가져가는 회사로서 발돋움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확대하고 RWA 시장을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리플이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리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연준에 마스터 계좌를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은행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겠다라는 거죠. 본인들의 입지를 크게 확장하려고 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리플의 사업 구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아직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커스터디 기업들이 도전을 했지만 연준은 다 기각을 했습니다. 적법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리플과 SEC가 허위 모드를 보이고 있고 만약에 소송이 마무리됐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 부분들은 한번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리플 ETF, XRP ETF도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보시면은 폴리마켓 기준으로 87%가 올해 안에 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흥행 측면에서 가장 성공할 ETF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또 XRP를 꼽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리플도 계속해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알트코인들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워낙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매 분기마다 이번 분기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알트코인 탑 20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요. 펀더멘탈과 내러티브를 중요하게 보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부터 해서 새롭게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코인들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섹터별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커런시부터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디파이 그리고 AI 디핑까지 각종 섹터들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3분기에 2개 종목이 나가고 2개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편입된 종목은 아발란체와
모포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모포 코인은 에이브에 이어서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즉 TVL 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프로토콜인데요. 제가 라이브에서 펀더멘탈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주에 이 장표가 발표가 됐다는 거죠. 그만큼 펀더멘탈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대신에 아발란체와 모포가 들어가고 빠진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리도 파이낸스와 옵티미즘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대치가 되죠. 이 옵티미즘과 아발란체는 둘 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고 리도 파이낸스와 모포는 섹터, 정확하게 세부적인 분류는 좀 다른, 이건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이고 모포는 대출 프로토콜이지만 둘 다 디파이라고 하는 것에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포가 포함되어 있는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엄선된 코인들만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으로 자본은 유의미하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근거들은 결국은 자본은 저평가된 자산을 향하게 되는데 알트코인이 현재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본은 늘 돈을 더 벌기를 원하고 늘 배가 고프다라는 것들을 주목하셔야 되죠. 그러면 어떤 코인들 위주로 상승을 하게 될까? 모든 코인들이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엄선된 코인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몇 가지 섹터나 몇 가지 분류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안정성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량한 레이어 1들은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디파이든 AI든 서비스에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는 유틸리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파이 프로토콜들, 특정한 디파이 유틸리티들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또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대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브 같은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프로토콜부터 해서 모포, 스파크, 메이플 파이낸스, 오일러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시기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시기를 굉장히, 즉 타이밍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드시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특정한 알트코인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덜컥 많이 매집하거나 이런 전략들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은 새롭게 떠오르는 알트코인 투자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주목하시면서 이 프로젝트들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을 때 또 어떤 알트코인들이 주목을 받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일러 같은 경우는요, 라이브 스터디에서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으로서 거론을 하고 나서 또 직후에 바로 45%, 50%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탈과 추세가 받쳐지는 코인들은 일정 부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듯이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과열되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시그널들이 약해지는 포인트들과 그리고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는 구간들을 반드시 확인해서 일정 부분 분할 매도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신흥 알트코인들 투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메이저 알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코인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고 우리는 이런 숨겨진 기회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목 선정과 매매 타이밍,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정확한 전략을 통해서 중요한 기회들을 잡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크롱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크롱님들이 궁금하시거나 영상에서 꼭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우리 크롱님들 남은 주말도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